안녕하세요. 부동산 서퍼입니다. 얼마 전 한국은행 총재가 대놓고 말했죠. 금리가 조만간 내려가서 이자 부담이 낮아질 거라는 성급한 생각을 하지 말라고 영끌족에게 경고한 것인데요. 지난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했고 미국은 10년물 국채가 4.9% 수준으로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금리는 낮아질 생각을 하지 않고 경기는 계속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올해 1월 저점을 찍고 반등할 때만 해도 본격적으로 살아날 거라는 예상이 여기저기서 있었지만 실제로는 조금 반등한 이후 거래가 잘 안 되면서 현재까지 주춤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영상은 6개 광역시별로 고점 대비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최신성을 보기 위해서 2023년 6월 이후 거래만 반영하였고 국민 평형인 30평대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500세대 이상 30년차 미만 아파트만 포함시켰고 1, 2층 저층과 직거래 등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하였습니다. 광역시별 가장 크게 하락한 단지와 지역을 잘 보시고 실거주나 투자 판단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입니다. 울산광역시의 인구는 23년 9월 말 기준 110만 4,167명으로 지난 2015년 정점을 찍고 지속적으로 하향세를 그리고 있는데요. 울산은 현대자동차 및 현대중공업 등으로 한때 인구 증가와 더불어서 지역 소득 또한 상위권 지역이었지만 제조업과 조선업의 쇠퇴와 함께 최근 8년간 하향 추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하락률 1위는 울산 동구 서부동에 위치한 서부성원 상대빌 31평입니다. 최고가 4억 3천만원에서 올해 9월 2억 4,500만원에 거래되면서 43% 하락했습니다. 하락 금액은 1억 8,500만원입니다. 이 아파트는 2005년에 입주하였고 1810세대인데요. 울산 미포 국가산업단지 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가 주변에 있고 현대백화점, 울산대병원, 공원이 가까이 있어 생활하기 편리한데요. 반면 지대가 높아 바람이나 태풍에 취약하고 20년이 다 되어가는 아파트 형식은 단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울산광역시에서 가장 가격대가 높은 아파트는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문수로 아이파크인데요. 실제 가보면 오르막이고 상권도 그닥 잘 갖춰진 편이 아니라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만 신정초, 옥동초, 신정고등학교 등 울산 최고 학군과 학원이 밀집되어 있어 대장 아파트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문수로 아이파크 2차 33평은 올해 6월 8억 1천만원까지 거래되면서 최고점 12억 대비 32% 정도 하락한 후 9억대까지 회복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입니다. 대전 인구는 9월 말 기준 144만 4,595명으로 이미 10년 전부터 인구가 감소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5년간은 세종시에 지어진 구름과 같은 관중이 아닌 새 아파트 입주로 인해 인구가 다 빠져나가면서 대전 인구 감소가 더 가팔라지는 모양새입니다. 집값 또한 이러한 세종시의 영향을 받아 상승 시기와 상승폭이 타 지역에 비해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대전은 앞으로도 입주 물량이 많아 고전이 예상되는데요. 향후 2년 동안 대전, 동구, 중구 등의 지역에서 재건축 아파트가 쏟아져 나올 태세이기 때문입니다. 대전에서 하락률이 가장 큰 단지는 유성구 전민동에 위치한 엑스포 32평입니다. 최고가 5억 5,500만원에서 지난 9월 3억에 거래되면서 2억 5,500만원 하락하여 46%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단, 단지별 가격 차이는 어느 정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94년 입주 단지로 1단지에서 5단지까지 총 3,958세대의 대단지인데요. 대규모 단지를 형성한 만큼 그 안에 초등학교, 중학교, 공원, 상권이 다 몰려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의 중심가인 서구와는 동떨어져 있고 30년 가까이 된 아파트 연식으로 인한 노후화는 아쉬운 점이 되겠네요. 대전은 서구 둔산동의 핵심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바초등학교, 탐방중학교 등 대전 내 최선화 학군과 학원가가 밀집해 있고 법원, 경찰청, 시청, 정부청사 등 일자리가 몰려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구축임에도 대전의 대장 아파트 중 하나인 크로바 36평의 경우 최고가 13억 4천만원에서 지난 6월 6억 6천만원으로 50%가 넘는 하락률을 잠깐 보여주었다가 다시 11억대로 금방 회복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청사 바로 옆에 있는 샘머리 단지 등 크로바를 제외한 둔산동의 다른 많은 단지들은 여전히 30% 이상의 하락대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입주 물량이 많은 대전 지역의 가격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입니다.
광주광역시 인구는 9월 말 기준 142만 2,999명입니다. 광주 역시 10년 전부터 인구가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는데요. 광역시 중에서도 딱히 지역을 뒷받침해줄 일자리가 부족하고 생활 인프라 또한 타 광역시 대비 활성화되지 않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인구 유입에 애를 먹고 있는 모습입니다. 광주에서 가장 활용률이 높은 단지는 남구 임양동에 위치한 효천시티 프라디움입니다. 32평 12층 최고가가 7억 6천만 원에서 23년 7월 5층이 3억 9천3백만 원에 거래되면서 3억 6천7백만 원 하락하여 48.3% 하락했습니다. 단 최고가 아파트가 앞동 탑층임을 감안하면 평균 40% 정도 하락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해당 아파트는 효천역 서쪽인 효천 1지구에 속해 있으며 2019년도에 입주한 1164세대인 대단지 신축급입니다. 초등학교가 가깝게 위치해 있고 상권 및 공원과도 인접해 있습니다. 또한 효천역은 개통 일정이 계속 연기되고는 있지만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광주의 중심가인 상무지구나 수안지구까지 여전히 거리가 있고 교통이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광주에서 최선호 지역 중 하나는 광주 내 명문학군 및 학원 밀집가로 알려진 남구 봉선동입니다. 불로초, 조봉초, 봉선중, 문성고 등이 위치해 있는데요. 대표적인 학군 지역 아파트 중 하나인 포스코더샵은 최고가 8억 5천만 원에서 올 6월 19%가량 하락한 6억 8천5백만 원에 거래되면서 비교적 탄탄한 방어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봉선동 말고도 최근에는 광주 광산구의 신도시격인 수안지구 또한 봉선동 학원가를 바짝 추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입니다. 대구광역시의 인구는 9월 말 기준 237만 7,801명입니다. 대구시도 10년 동안 계속 인구가 하향 추세입니다. 올해 7월 경북 군위군이 대구광역시에 편입되었지만 인구가 2만 3천명 정도의 지역이라 인구 증가의 효과는 크게 없었는데요. 대구는 특히 서울 대치동, 목동에 버금가는 학군과 학원가로 유명한 수성구의 집값이 비싸기로 유명하죠. 특히 2호선 수성구청역 주변에는 대형 학원들이 300여 개가 밀집되어 있어 주변 일대는 학생들로 가득합니다. 수성구 지역에서도 범어초, 경신중, 동도중학교가 위치한 범어동이 최선의 지역 중 하나인데요. 이로 인해 범어동에 위치한 범어 힐스테이트나 범어 SK뷰 같은 단지가 인기가 가장 높습니다. 또한 학원가에서 통학하기 편하고 범어동보다는 저렴하면서 주거 여건이 쾌적한 황금동이나 만촌동도 선호 지역 중 하나입니다. 대구에서 하락률이 가장 높은 단지는 수성구에 위치한 쌍용 화성아파트입니다. 대구 2호선 대구은행역 북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96년도에 입주한 27년차 677세대 아파트입니다. 21년 6월에 11층이 6억 9,850만원 최고가 거래해서 23년 7월 3층이 3억 4,850만원에 거래되어 3억 5천만원 하락하면서 50.1%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군으로 인한 대구 최선호 지역인 범어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범어의 경우에는 33평이 21년 3월에 최고가 17억에서 올해 7월 13억 5천만원에 거래되면서 3억 5천만원 26% 하락하여 상대적으로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며 대장 단지 중 하나임을 증명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입니다. 인천광역시의 인구는 9월 말 기준 298만 7,918명인데요. 광역시 중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송도와 청라는 물론이고 최근에는 검단 신도시까지의 어마무시하게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서울, 경기도의 값비싼 아파트 가격에 밀려서 상대적으로 싸고 새 아파트인 인천으로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또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고 허접하다는 평가가 많긴 하지만 송도 청라의 국제도시 조성과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 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에 대한 효과도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입주 물량이 어마어마한 만큼 이번 하락장에서도 하락폭이 컸는데요. 인천광역시에서 고점 대비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는 이편한 세상 송도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층과 향에 따라 멋진 바다 조망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인천 1호선 끝자락인 송도 달빛축제공원역에서 도보 20분 정도 걸리는 위치와 부족한 주변 상권과 학구는 아쉬운 점입니다. 21년 8월에 34평 20층이 10억 7,500만원에 거래된 후 지난 8월 12층이 5억 100만원에 거래되면서
무려 5억 3,500만 원 하락하여 하락률 53.3%를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지속되는 인구 증가와 함께 기업 투자와 교통 여건의 개선, 그리고 주요 핵심 지역들의 학군 조성 등으로 인해 집값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부산광역시입니다. 부산광역시의 9월 말 기준 인구는 330만 836명인데요. 10년 전부터 지속적인 하향 추세는 물론이고 6개 광역시 중에서 고령화 비율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부산의 아파트는 특히 층과 향에 따라 가격 차이가 심한 곳이 많은데요. 광안대교, 요트장 등 바다뷰 영구 조망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부산 수영구에 위치한 아이파크의 경우에는 지난 4월 100평이 70억 원에 거래되면서 화제가 된 바도 있는데요. 부산 또한 최근 어마무시한 대단지 입주 물량이 부동산 하락장과 만나면서 구축, 신축 할 것 없이 아파트 가격들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가장 크게 하락한 단지는 남구 용호동에 위치한 LG 메트로시티 5차입니다. 2004년도에 입주한 19년차 아파트이며 804세대입니다. 부경대 맞은편에 위치한 LG 메트로시티는 1차부터 5차까지 대단지를 이루고 있고 해당 5차 아파트 옆에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하지만 역과의 거리가 먼 편이고 대단지에 비해 상권은 약한 편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21년 8월 6층이 7억 9,700만원에서 지난 6월 16층이 3억 5천만원에 거래되면서 4억 4,700만원 하락하여 하락률 5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가장 집값이 비싼 지역 중 하나는 아무래도 해운대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해운대구 중에서도 제송동과 우동 일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송동에 위치하고 있는 센텀초, 센텀중학교 학군을 갖추고 있는 더샵 센텀파크 1차 아파트는 최고가 13억, 12억 중후반대에서 현재 9억 중반에 거래되고 있어 최고점 대비 25% 정도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6개 광역시에서 23년 6월 이후 거래 가격 중 고점 대비 가장 크게 하락한 아파트를 살펴봤는데요. 적게는 40%대에서 50% 넘게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최저가 대비 현재는 조금 반등한 가격을 보여주고 있는 지역도 있지만 여전히 높은 금리와 부동산 상황을 보았을 때 불안한 모습을 지울 수 없는데요. 또한 장기적으로 아파트의 기본적 수요라 볼 수 있는 인구가 인천광역시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해당 광역시 지역에 집 장만을 계획하고 계신 분이라면 학군이나 일자리로 인해 수요가 탄탄하게 받쳐주는 아파트 위주로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